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5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도 2시간쯤 전에 서해로 넘어갔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소식으로 노승환 기자가 그들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인천 앞바다 멀리 붉은 해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2025년 365날 우리 모두의 기쁨과 괴로움을 한 몸에 안고 저뭅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이런데 그런 거 다 떠나보내고 내년에 좋은 기운만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올해 마지막 해를 배웅하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곳곳에서 가족, 연인, 지인과 2025년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곳은 동해 정동진과 대칭을 이룬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인천 앞바다 정서진입니다. 2년 만에 해넘이 행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털모자에 목도리까지 무장한 시민들은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는 후회 없이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2026년에는 좀 더 건강하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아쉬움을 남기고 저문 2025년 마지막 해는 날이 바뀌고서 희망찬 새해 첫 해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틀째 쿠팡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범석 의장 대신 방어에 나선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오늘도 물러서지 않으며 호통을 쳤고 자기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동문서답, 쿠팡의 마이웨이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숨진 노동자 유족과 노조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로저스 대표의 태도는 또 논란이었습니다. 오만방자한 우리 국민들께 정말로 불손한 그 답변 태도에 사과를 반드시 받고 시작해야 된다. 로저스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지시로 자체 조사했다는 쿠팡의 주장이 위증이란 지적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Who have been misled by misinformation that is out and about. I will 지금요. not be intimidated by your threats of 중단하시고요. arres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eportation, travel ban, 중단하십시오. perjury. I will not be intimidated. 동문서답이라며 말을 끊자 이럴 거면 왜 자신을 불렀냐며 오히려 대받아칩니다. 이게 중차대한 Still not being 사안인데 allowed to answer the questions. 네, 아니요, I'm 모른다고 still not being 했습니다. allowed to answer questions. 네. Why don't you want me to speak? 네, 네. You called me here. 전날 책상을 치며 충돌했던 정일영 의원관, 오늘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니 밤새 증언했습니까? 이 중요한 걸 그렇게 또 언론이 어떡합니까? Do you think this is funny?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I'm just trying to 그거 answer your 답을 해야죠. questions that you are asking, and you're not allowing me to answer them. 그만하세요. Please allow me to 또 answer the 시작이야. questions. I just Stop! want to answer. 로저스 대표의 적반하장 태도에 쿠팡이 책임 있는 해명보단 방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로 유출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2,700개라고 처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했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300만 건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로저스 대표는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례는 2,700건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2,700개가 아파트 비번, 공동아파트 비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That's correct. That's been confirmed by the forensic. 예, 됐습니다. 전국에 2,700개 아파트 비번이 다 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차 피해도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쿠팡은 포렌식 데이터 원본 등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PPT 자료만 온 거죠? 예, 더 이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벽을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긴 한데. 질문은 모로쇠로 일관했습니다. 범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I don't know. 3,300만 개 중에서 탈퇴 및 휴면 개정의 개수는 I don't know. 민주당은 쿠팡에 대해 노동자 사망과 불공정 거래 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쿠팡에 화가 난 청문위원들은 몽둥이로는 모자라다며 즉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쿠팡의 무차별적인 공무원 영입을 겨냥해 쿠팡 이직자들과 만나면 폐가 망신할 줄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영업 정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영업 정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쿠팡의 영업 정지를 하려면 화가 난 청문위원들이 쿠팡의 영업 정지까지 촉구하자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걸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6월 쿠팡이 노동부 공무원 5명을 대거 영입해 로비를 시도 중이라는 의혹에 폐가 망신이란 경고성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골고루 5, 6급들 하위직들을 영입을 해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폐가 망신할 줄 알아 지시를 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대관을 목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와 여야 보좌진을 공격적으로 영입해왔습니다. 여권은 쿠팡 영업정지와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등 실질적인 규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을 둘러싼 전관 영입과 규제 당국의 대응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틀 동안 열린 쿠팡 청문회, 이전엔 맹탕 청문회, 영어 듣기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이번 청문회에선 쿠팡이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산업부 김세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로저스 쿠팡 대표의 태도 문제가 연이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강경했다고요? 네, 로저스 대표 어제 책상을 치고 그랬죠. 격앙된 모습 보여서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물류센터 직업 체험 제안에 오늘 한 말 들어보시죠.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it several times and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o you're welcome to come along with me. 톤은 낮췄지만 의원들의 질의를 오히려 되받아치면서 정부와 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진실 공방, 국정원 관련 얘기는 김 기자가 첫 단독 보도를 했는데 진실 공방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은 쿠팡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어제 위증 고발을 요청했는데요. 그랬죠. 국정원이 고발 요청을 위해서 그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저희 MBN이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쿠팡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협조 요청을 지시하고는 것은 언어 농단이라고 답했는데요. 또 쿠팡은 국정원이 중국 국적 전 직원과 접촉하라고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이 오히려 중국에 찾아가서 유출자를 만나려고 경찰에 문의했는데 경찰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반문했습니다. 국정원이 시켜서가 아니라 쿠팡이 사전에 접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쿠팡은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까지 같이 나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을 했는데요. 로저스 대표는 성공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수사한 성공 사례인데 왜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국정원과의 진실 공방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보상안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네, 이 보상 맞습니다. 쿠폰을 그런데 사용을 하면 집단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보상안이 나오고 나서 집단 소송방 채팅방이 좀 되게 뜨거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쓰지 말자는 분위기인데요. 쿠팡이 우선 어떤 방식으로 쿠폰을 지급할지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집단 소송하는 곳마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급 방법이나 어떤 절차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약관이나 합법창을 띄우면서 뭐 동의를 요청한다든지 일종의 민형사상 합의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면 쓴 제보자. 이거는 갑자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연석 청문회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도 좀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낀 제보자가 어허. 나와서 쿠팡 입점 업체 대표라면서 자신이 쿠팡 과징금 부과의 네. 최초 제보자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지금 머리를 푹 숙였어요. 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쿠팡이 중소업체들의 기술을 빼앗아서 똑같은 제품으로 쿠팡 자사 제품을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해외 공장을 압박했다며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원짜리 방풍 나물마저도 쿠팡의 아이템 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왜 판매량이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을 그 중소상공인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까지 쿠팡 청문회가 열렸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멘탈이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분위기입니다. 실제 돈이 오고 갔다면 매관 매직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금품 수수 행위가 사라진 지 20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 대단히 불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단수공천장이 나왔습니다. 그 단수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경을 칠 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밀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천 헌금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다시 한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김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4명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시의원이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사실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수사를 통해 1억 수수가 확인될 경우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게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뇌물죄는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뇌물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형량이 이제 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보좌관 역시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였다면 뇌물죄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보고를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의혹을 포함해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10건의 의혹은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섭니다. 지휘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만큼 고강도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입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입니다. 쿠팡 코리아 경영진을 만난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언론사에 제보한 전직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김 전 원내대표는 SNS에 자신이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로 본격적인 김병기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모두 11건. 우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1억 원 수수 문제를 묵인했다는 의혹부터 160만 원가량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무료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다양합니다. 가족 문제도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아내가 지난 2022년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장남과 차남도 이른바 아빠 찬스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을 서울경찰청이 모아 수사합니다. 다만 차남 숭실대 입학과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은 지난 9월부터 수사해온 서울동작경찰서가 계속 맡습니다. 내놓는 결론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경찰청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 사태 당무 감사 결과로 당내 분열이 가열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떠나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한 전 대표는 당무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자 벌써 당을 떠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만으로도 같이 가기 쉽지 않은. 당무감사 전에 한 전 대표가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며 한 전 대표의 처신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빨리 이 문제를 찾아서 해명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다. 한 전 대표는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지 하루 만에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가족이 쓴 게시물인 것처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가담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족이 쓴 것으로 발표된 게시물의 작성자를 강조 표시해 공개하며 자신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분노에 적셔진 조작과 모순만 강조된 꼴, 감사 내용을 위조했다,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위원장 지명 권한을 가진 장동혁 대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오전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1월 1일은 안성기 씨 생일인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생일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혈액암 재발로 투병을 이어오던 배우 안성기 씨가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성기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목에 음식이 걸려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은 넘겨 현재는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뭐 그런 위기 상황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병원에서 뭐 어떤 결과가 정확하게 판단이 아직 안 나왔어요. 병원에는 부인을 비롯한 가족이 곁을 지키고 있으며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이 급거 귀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월 1일 생일을 하루 앞두고 알려진 소식에
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통해서 되게 많이 좋아하던 배우님이셨는데 그 소식 듣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완쾌가 빨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 중에도 팬들과 소통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배우. 언제나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안성기 씨가 이번에도 팬들에게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숨진 학생 유족의 재판을 맡아놓고 그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후 스스로 작성한 9천만 원 지급각서를 두고 이제는 비보도 전제였다며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N이 확보한 2시간 분량의 녹취를 보면 그 어디에도 비보도 조건은 없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입니다. 패소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했는데 2025년까지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해결하려고 내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데 제가 올해 말까지 해서. 그런데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각서는 비보도 전제로 작성됐다며 돌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은 2023년 3월 각서 작성 당시 권 변호사와 유족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2시간 분량 30쪽짜리 녹취 전체를 확보해봤습니다. 비보도 전제여야만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벌어져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게다가 당시 한 시사 프로그램에 해당 학교 폭력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었고 권 변호사도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방송 나가면 그 얘기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권 변호사 측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각서를 인정하지 않고 6,5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를 제가 오픈을 할 생각은 안 했어요. 너무나 이게 명백한 잘못이고 너무 분명한 사안이라 오픈할 생각은 안 했는데요. 결국 상고를 결정한 유족 측은 해당 녹취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은 해당 녹취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권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부산의 한 중고 명품 매장에서 1억 원 넘는 옷과 시계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장을 미리 답사하고 가짜 차량 번호판까지 준비하는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승합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옷가게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불이 켜지고 내부가 보이지 않게 가림막이 내려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이 열리고 옷가지를 챙긴 남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부산의 한 중고 명품 매장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금액이 한 1억이 좀 넘었어. 한 불만 몇 개만 해주다가 이제 손님들한테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방범창을 뜯고 가게로 침입한 30대는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이 CCTV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범행 전 현장을 사전 답사한 남성은 매장 안에 있던 또 다른 CCTV의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짜 차 번호판까지 부착했지만 거리 곳곳의 CCTV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와 다른 차가 나오길래 수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동선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경찰은 특수절도에 차 번호를 위조한 범죄인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화제가 됐던 이슈를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 사회부 황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면요. 급정지하는 차량을 보고 놀란 사람을 두고 간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편의상 이 운전자를 A씨로, 놀라 넘어진 사람을 B씨로 하겠습니다. 네. 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던 B씨를 보고 놀라서 급하게 멈췄는데요.
당시 B 씨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게 실제로 부딪히진 않았지만요. 깜짝 놀라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요. 이 A 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 이 B 씨의 상처를 확인했지만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이 운전자 뺑소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상처를 확인을 했는데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네, A 씨는 차에서 내려서 B 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 걸 확인하곤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상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리를 떠난 게 문제였습니다. 내려서 연락처도 줘야 되고요.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없거든요. 네, 피해자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데 여기서 가버린 게 뺑소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또 하나 짚어보면 실제로 부딪힌 게 아닌데 깜짝 놀라서 넘어진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딪히지 않아도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비접촉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A 씨가 몬 차량이 과속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B 씨를 보고 급하게 멈춰서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면 도로를 건너던 할머니가 이렇게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집니다. 그렇네요. 이 영상에서도 차량과 할머니는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죠. 그래도 이 차량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의 원인 제공을 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키워드 같이 보시면은 문제 산 게 문제. 어떤 문제를 산 게 문제라는 건가요? 이게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에 나오는 문제를 말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사교육 업체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8천만 원부터 억대까지 금액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범행에 가담한 교사들은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 중엔 사교육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한 교사도 있었고요. 이 수능 문제 출제와 문항 판매를 병행한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작정하고 문제를 판 건데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네, 무려 46명이 이 사교육 카르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현직 교사 35명과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인데요. 여기엔 유명 일타 강사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도 포함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판 교사들을 보면 수능과 모의고사 문항 출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영어 일타 강사 조정식 씨의 경우였는데요. 지난 2023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조 씨가 낸 모의고사 지문이 사실상 일치합니다. 완전 똑같았나요? 네, 제가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문을 보시면 첫 문장부터 쭉 내용이 사실상 같다가요. 조 씨의 문항에만 한 문장 정도 추가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사전에 문제를 거래한 게 아니냐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수사를 통해 정확한 거래 정황이 확보됐는지도 주목됩니다. 예, 지금까지 황지원 기자였습니다. 이란에서 돈의 가치가 폭락하자 뿔난 민심이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0년 전보다 돈의 가치가 44분의 1로 줄어든 건데 44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그 돈의 가치가 이제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도로를 시민들이 점령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면서까지 위협하지만 물러섬이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 전역으로 대규모 시위가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환율은 1달러당 142만 리알. 10년 전 3만 2천 리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4배 치솟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40%대에 이르렀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는 상인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시작이었지만 시위는 대학생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دولت حتی اگر صداهای تندی هم باشه حتما
با صبوری خواهد شنید به جهت اینکه باور داریم مردم ما به اندازه کافی مردم 이란 중앙은행의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총재는 환율 급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제난은 지난 수십 년간 이뤄진 서방의 경제 제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란 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독일에선 가장 안전해야 할 은행에서 금고 대부분이 털리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들이 인적이 드문 연휴를 노려 드릴로 벽을 뚫고 침입한 뒤 5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은행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콘크리트 벽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독일 서부 겔젠키르헨의 한 저축은행 금고실에 강도들이 침입한 뒤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은 3,200여 개의 금고를 깨고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 넘는 현금과 금, 보석류 등을 훔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크리스마스 연휴를 노려 특수 드릴로 벽면을 뚫고 침입한 겁니다. Nacht nicht geschlafen, hier kommt keine Info, gibt einen scheiß Jahreswechsel, deutsch gesagt. 보고되지 않은 귀중품을 포함해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전문 집단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CCTV를 토대로 용의자들이 탄 검은색 차량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Wir haben mittlerweile Zeugenaussagen bekommen und auch Hinweise auf ein Täterfahrzeug. Und dementsprechend gehen die Ermittlungen hinsichtlich dieses Fahrzeugs. 부모의 유품 등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물건들이 허무하게 털린 이번 일은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가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독 불행한 사건이 많았던 케네디 가문에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됐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One of the defining relationships in my life is with someone I have never met. My grandfather, President John F. Kennedy.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 타티아나 슐로스버그가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 장녀의 둘째 딸로 지역 매체를 거쳐 뉴욕타임스에 과학과 기후 분야의 전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케네디 가문의 일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기고문을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에 새로운 비극을 더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심정을 밝혔던 슐로스버그. 젊은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나며 케네디가의 비극에 또 하나의 아픔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향년 46세에 암살당한 이후 불과 5년 뒤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43세의 나이에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는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38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 내일 1월 1일 새해 첫 해를 산 정상에서 맞이하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해돋이 산행에 나섰다가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를 다 보고 내려오는 하산길에 사고가 집중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으나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바다에서 낮은 구름이 유입되어 일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맞이 인파가 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1월 1일에 발생한 산악사고를 분석해보니 오전 7시부터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일출을 본 등산객들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전까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실족 사고가 많았는데 인파에 휩쓸려 급하게 내려오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고 선지는 영하 20도 수준의 맹추위가 몰아치겠습니다. 일출을 기다리다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만큼 두꺼운 옷과 방한 장비를 갖추고 산을 올라야 합니다. 겨울 등산로에는 물이 얼어붙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를 막으려면 보폭을 줄이고 이렇게 발 전체가 땅에 닿도록 걸어야 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을 선택하고 정식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일행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맞이 명소에서는 현장 요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등산화를 신고 랜턴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BN 뉴스 황산입니다. 새해부터 수도권 쓰레기는 1차 소각 후 재만 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이 부족하다는 건데 충청 지역까지 원정 소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더미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세 쓰레기 밭으로 변한 이곳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한 이곳엔 지난해 100만 톤 이상 쓰레기가 묻혔습니다.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매일 73만 개씩 쌓인 셈입니다. 매립률은 66%입니다. 8단까지 계획이 돼 있으며 현재 5단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묻을 곳이 줄어들다 보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해부터는 이 쓰레기를 가정에서 배출된 상태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은 제한되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고 난 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도 쉽지 않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서울은 공공소각장이 4곳뿐인데 가동률을 더 높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에 맡겨야 하는데 경기도엔 민간 소각장이 많지 않아 서울 일부 지자체는 충청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이 문제입니다. 공공소각장은 톤당 처리 비용이 13만 원 정도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20만 원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민간 소각장이 이제는 사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가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이 결국 종량제 봉투값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꼼수 앱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새해를 음주운전 범죄로 시작하는 일도 이런 앱을 쓰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감지기에 이상 반응이 나옵니다. 0.088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에도 단 5분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선생님은 정지가 나와도 전력 때문에 어차피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단속 현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앱이 논란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데 취재진이 직접 단속 현장에서 이 꼼수 앱의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불과 20분 만에 앱에 단속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운전자들은 이를 통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30분씩 장소로 옮기는 이른바 자리 이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당 앱은 원래 교통정체나 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지금은 음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0만 건이 넘고 후기에는 진짜 경찰이 있다는 등 단속 정보를 찾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앱 규제에 따른 사회적인 이익을 명확하게 규정을 이제 못했기 때문에 입법화까지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재 국내에 이런 음주 단속을 알려주는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법적 장치도 없는 탓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사용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결국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키우는 꼼수 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대급 불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상장지수펀드 ETF에 투자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수익을 봤는데요. 2천만 원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당선되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5월 직접 국내 증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고른 종목은 지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장 지수 펀드 ETF였습니다. 제가 퇴임할 때쯤 되면 꽤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은퇴 자금이 되시겠어요. 은퇴 자금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재명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ETF에 2천만 원씩 넣는 등 처음 4천만 원을 비롯해 모두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은 일단 괜찮습니다. 이때부터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까지 해당 종목의 수익률은 각각 70%와 30%에 달합니다. 초기 투자금인 4천만 원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7개월여 만에 원금의 절반인 2천만 원 넘게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75% 넘게 폭등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내년 전망도 밝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의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 정부의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이어서 뒷받침될 것. 이 대통령이 투자한 종목을 포함한 ETF는 개미들이 올해 30조 원 넘게 사들이는 등 순자산이 40% 급증해 현재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주식만 오르면 좋으련만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과값이 크게 올라 금사과 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고 고환율에 기름값까지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탐스러운 사과를 살펴보던 사람들이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4개에 18,000원, 개당 4,500원 꼴인 사과도 있습니다. 커피값보다 비싼 느낌이고요. 아이들한테 일주일 내내 주던 과일이었는데 가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과일 주는 횟수를 조금 더 줄이게 되는 것. 제철 과일 귤로 고개를 돌려봐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사과값은 19% 올랐습니다. 귤 역시 가격이 15%나 뛰어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인 쌀과 국민 생선 고등어마저 가격이 올라 그야말로 먹거리 물가 비상사태입니다. 여기에 고환율 여파가 겹치면서 경유와 휘발유 등 기름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 한층 민생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이번 달 소비자 물가도 1년 전보다 2.3% 올라 4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전체로 봐도 2%를 넘긴 달이 많아 연간 상승률이 2.1%에 달합니다. 생필품까지 가격이 뛰면서 연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안 좋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장기간 의정 갈등을 불러왔던 의대 증원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필요한 의사 수를 다시 따져봤더니 이번에도 역시 10,000명 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대 증원 재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또 의사들 반발이 거셉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12번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2040년 필요한 의사는 14만 4천 명에서 14만 9천 명 선인데 실제 의사는 13만 8천여 명으로 적게는 5,700명, 많게는 11,000명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으로 의사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대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 홍역을 치르고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같은 셈입니다. 추계위 위원은 총 15명, 이 중 과반인 8명이 의사협회 등 의료계 추천 인사입니다.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 중 증원 규모를 심의하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최종 확정합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결과가 미도출 시에는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애초에 추계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의사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큰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의사들이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이 틀 자체가 이미 한번 프레임이 짜져 있는 데서는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환자단체는 증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정원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리는 해병대가 52년 만에 작전 통제권을 되찾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지위를 사실상 육해공군과 동등하게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영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49년 창설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하며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린 해병대. 하지만 1973년 해체의 아픔을 겪었고 14년 뒤 사령부가 재창설됐지만 여전히 해군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는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체 당시 육군으로 이관됐던 해병대 1, 2, 4단의 작전 통제권 회복은 해병대의 오랜 수건으로 꼽혀왔습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지위를 준 4군으로 높이고 1, 2, 4단의 작전 통제권을 단계적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 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 군 총장에게 준하는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내년 말 1사단 작전권을 원상 복귀하고 2사단 작전권도 2028년까지는 반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상륙작전이나 도서방위와 같은 해병대 고유 임무에서 보다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해병대 사령부 예하에 작전과 정보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됩니다. 그간 최대 중장에 머물렀던 해병대 장성의 대장 진급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는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임명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군은 이와 함께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도서방위와 신속 대응 작전 등을 국군 조직법에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병오년은 동계올림픽부터 월드컵, 아시안게임까지 말 그대로 스포츠의 해인데요. 말띠 해인 만큼 선수들의 힘찬 질주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특히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 둥이 말띠들이 본격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국이 붉은 물결로 뒤덮였던 2002년 한일 월드컵. 히딩크호의 황태자 이을용이 4강 신화를 이룬 직후 얻은 아들 이태석이 어느덧 훌쩍 커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월드컵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이태석은 아버지와 똑같은 왼쪽 풀백으로 6개월 후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밟을 것이 유력합니다. 차범근 차두리 부자에 이어 한국 축구 역사상 두 번째 부자 월드컵 출전이라는 진기록은 물론 최초의 부자 월드컵 득점에도 도전합니다. 선수로서 당연히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나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선수들 간의 그런 경쟁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저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셔틀콕 여제 안세영도 2002년 태어난 말띠 스타입니다. 올해 최다 우승과 최고 승률 기록을 세우며 절정에 오른 안세영은 말띠 해를 맞아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4월 아시아 선수권 정상에 오르면 아시안 게임과 세계 선수권, 올림픽을 포함한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마운드에선 KBO 차세대 수호신 조병현이 3월 WBC 대표팀에 승선해 한국 야구의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WBC와 북중미 월드컵,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병오년. 말의 기운을 타고난 월드컵 둥이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MBN 뉴스 황창민입니다. 세밋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과 전북, 경북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내일과 모레는 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이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는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요. 서울은 오전 7시 47분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는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밤부터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